내란 공범 후보이자 김건희, 윤석열보다 더한 주술 후보이자 호남 출신임을 상당 기간 숨기고 노무현 대통령의 은덕을 배반하고 오랜 기간 봉하 참배조차 안 한 의리 없는 후보이고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은 우리 방청석에 와 있는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서 절실한 그러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네, 권한대행에게 출마의 명분이 있느냐라는 문제는 너무 근본적인 물음이어서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다시 이걸 단일화를 통해서 최종 후보를 뽑는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인가? 그게 과연 정당 민주주의에 맞는 것이냐라는 점을 토론을 하겠습니다. 장동혁 의원께 먼저 드리죠. 네. 우선 정당 민주주의에 맞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물론 뭐 당원을 얼마 반영하고 그냥 뭐 일반 민심을 얼마를 반영할지가 결정돼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그것이 맞지 않다면 당원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원들께서 판단하실 것이고요. 이런 예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처음부터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라도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당원들의 열망이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조금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예를 들면 지금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총리와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연결고리로 해서 지지 기반을 확대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단일화를 통해서 컨벤션 효과를 내고 좀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고 그래서 지지 기반도 확대돼서 본선에서 싸울 만한 어떤 후보를 낼 수 있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구도로는 반 이재명 뭐 이재명 대표를 이길 후보를 낼 수 있다면 뭐 그것에 대해서 야 이게 당원들도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한 정치적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부터 정리를 하고 하죠. 지금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입장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닌 걸로 보이고 다만 단일화가 좀 열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이걸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처음부터 입장에 변화는 없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예. 가능성을 열어뒀고 지금도 적극적으로 최종 후보가 되면 단일화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가지고 예.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요? 그 한덕수 총리가 출마 의지를 갖고 출마를 한다면 우리 보수 진영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입니다. 나름대로의 안정성, 전문성, 또 호남 우파라고 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은 다 열어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당의 경선이 한참 진행 중이고 그리고 우리 당의 후보가 선출되기 전이라는 점에서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까지 관여해서 특정 후보를 옹립하는 또 특정 후보와 단일화하겠다는 것들을 계속 바람몰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당원들 생각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단일화 논의를 추진하는 주체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윤 세력 그리고 반계엄 세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엄 때문에 이 난리가 났고 이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 우리 당의 후보가 계엄에 결사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절연하고 특히 극우 세력과 절연하면서 부정선거를 신봉하는 세력, 계엄을 계몽이라고 주장하는 지금도 있는 그 사람들과 완전히 떼어낸 다음에 우리가 당당히 후보로 선출된 다음에 밖에 있는 훌륭한 우리 당의 자산이나 보수의 자산들과 연대하고 협력하는 방안들을 열린 마음으로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단일화설이 모락모락 표현하는 건 뭐냐면 대부분 친윤 세력들이 주도하는 겁니다. 장도경 의원은 저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친윤 세력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한 번도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광장에 나가서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광장 민심이 올라타서 정광훈 당과 흡사하게
부정선거 주장하는데 같이 가서 있고 계엄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그 계엄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총리까지 끌어와서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계엄 제가 볼 때 단일화의 시기, 단일화의 추진, 주체 당원들이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저는 우리 한동훈 캠프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함께하고 충분히 열어져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하는 것은 경선 과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 뭐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단일화는 시기를 잘 조정하고 물밑 접촉을 통해서 가장 드라마틱한 시점에 이것이 논의가 되고 그것이 가장 큰 컨벤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결국은 이것을 단일화해가는 주체는 후보가 결정되면 그 후보와 또 단일화를 받아들일 후보 간에 그런 분들이 주체가 돼서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은 문제는 지금 많은 당원들께서도 어쨌든 단일화를 통해서 외연을 확장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여서 본선에 가야 된다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만 본다면 이것을 열망하는 당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부 의원들이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를 보면 그리고 지금 당내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당심을 보면 당원들 중에 상당히 많은 당원들께서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원들께서는 누가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처음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국민의힘은 과연 정당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의문이 들어요. 저는 정당의 모습을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 게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내란음과 관련된 비상계엄이 잘못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총리예요. 현직 총리가 정치적 중립성과 국가의 안정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그 행위를 해야 되는 건데 현직이면서 출마를 준비한다? 그리고 자기 밑에 있었던 뭐 총리실장이 됐든 비서실장이 됐든 뭐 메시지 비서관이 됐든 누구 이 사람들이 다 나가서 캠프를 차리고 있다? 이거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대통령 선거 다음에 끝나고 나면 한덕수 총리는 반드시 수사받게 돼 있어요.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12월 3일 날 이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한덕수 총리의 행태에 대해서 의혹의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당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한국의 보수주의를 얘기했던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는 부분인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집권당이고 현직 총리가 대통령 선거를 나오기 그것도 30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선거 관리를 하지 않고 자기가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거 모든 이익을 다 보면서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당에 대해서. 선거법으로 조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 장동희 의원님이 판사 출신입니다. 아마 제가 재판에 들어가면 이 한덕수 총리는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거는 상식입니다.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정당 민주주의에서 경선 과정에 이것은 불법적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직 총리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단순한 선거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후보를 뽑고 총리가 나오면 이렇게 해서 단일화해서 한번 해볼 만하다? 이거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당사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장본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현재에서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예, 바로 반박 드릴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아니 그렇게 열내실 거 없고 우리 당의 안에 대해서 뭐 열내실 거 없고 아니, 뭐 열을 냅니까, 제가? 판사지만 뭐 한덕수 총리가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선거 관리를 끝까지 해야지 왜 중간에 나오느냐라고 하는데 마치 그게 지금 뭐 당장 선거법 위반으로 뭐 구속되고 수사를 받을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추후에 받을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정당이 늘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인재를 발굴하고 계속 리더를 계속 키우면서 우리가 스스로 계속해서 어쨌든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비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 정당이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총리가 총리직을 수행하다가 과연 선거에 뛰어드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도 뭐 저는 정치적으로는 야당에서는 지금 야당이 아니죠. 여야가 없으니까 민주당에서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저런 문제까지를 다 아울러서 결국은 경선에 들어가면 단일화를 위한 경선에 들어가면 그것까지도 결국은 다 당원들께서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본선에 가면 어떤 공격 포인트가 될 것이고 어떤 공격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하고 최종적인 경쟁력까지를 판단해서 당원들께서 선택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자꾸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열내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 노력들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열내는 게 아니라 한덕수 여러분 총리- 많이 내셔가지고. 아니, 자신 있으면 나오시라고 하세요. 얼마나 이 정치판이 얼마나 그러니까 어려운지 그런 것들도 다 온몸으로 고려하고 한번 계실 겪어보시라고 테고 하세요. 고려하고 계실 테고 또 경선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드러나고 결국은 그것들이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 얘기 나올 때마다 참 염치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부끄러움도 모르고 정말 체면도 없구나. 사실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법치고 그리고 채통 지키고 체면 유지하고 또 염치 있게 행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셨던 대통령도 저렇게 불법을 동반한 내란을 저지르고 같이 일했던 사람도 참 저렇게 염치 없는 짓하고 과연 대한민국의 보수는 어디 갔습니까? 참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염치와 품격은 보수만 지키면 됩니까? 그래도 보수에 보수가 대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리고 또 이건희 하나는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잠깐만요. 김병욱 의원 하시죠. 예,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같이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과연 국민들한테 내놓을 만한 성과나 업적이 있나요? 지금 1,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입니다. 그리고 IMF가 우리 성장률을 2% 예상했다가 1%로 낮췄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내수 경제가 엉망입니다. 과연 한덕수 총리가 뭘 했나요? 3년 동안? 저는 정말로 본인 스스로를 저렇게 모르나. 제가 기억하는 건 국회에 오셔서 윤석열 대통령 심기 보호하려고 역정낸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오죽하면 박지원 의원이 참 한덕수 많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우리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한마디라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한 것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고요. 여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일일이 말씀드리는 건 맞지 예. 않는 것 같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예. 물론 이제 한덕수 국민들이 권한대행이 출마했을 때의 예, 경쟁력에 국민들이 관한 평가하겠죠. 문제이지 네. 뭐 한 일이 없다. 뭐 민주당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과연 근데 뭐로 나오냐라고 하는 것은 경쟁력에 관한 문제지.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네. 거는 맞지는 그러니까 않는 제 것 같아요. 말씀은 예. 뭔가 이렇게 단일화를 하는 목적은 다이내믹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무슨 시너지가 있을까? 물론 뭐 남의 당의 얘기니까 뭐 조금 절제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실제 여론조사를 해봐도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득표율을 뺏어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가. 예. 예, 본인이 넣었을 때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다 더한 후보의 합계가 넣었을 때나 안 넣었을 때나 그냥 나눠 먹고 안 그러면 뭐 그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한테 더 가고 예. 이런 결과의 여론조사가 쭉 나왔거든요. 예. 수치는 과연- 말씀하지 마세요. 예, 본인의 고유한 득표력이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 흥미없는 단일화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근식 예. 교수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한덕수 총리의 출마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40세 이상이기 때문에 출마할 자격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뭐 출마하시겠다고 하니 뭐 출마하는 것을 말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논란에 우리가 이렇게 휩싸이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민의힘이 그래도 어떻게 심기일전해서 좋은 후보를 뽑아보려고 경선을 치르고 당원과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데 이 시기에 이 와중에 이 한덕수 총리의 출마라고 하는 단일화를 하는 것이 화두가 뚝 던져져 가지고 힘 빠진 2부 리그 마이너리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저런 공세를 일부러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 당의 후보가 당당하게 선출이 되고 우리 당의 후보가 반명 빅텐트를 주창하고 깃발을 들 만한 충분한 자격과 적합도가 있는 사람이 되고 반면 빅텐트의 가장 큰 자격 조건은 뭡니까? 반계엄이어야 됩니다.
계엄을 명확히 반대한 사람만이 자 이재명 대표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위험해지고 국민이 불안하니까 다 모여봅시다 하는 거지 계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하고 대통령을 옹호했던 사람이 어떻게 반면 피켓트 들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덕수 총리의 출마의 의지나 출마의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논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당의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게 경선 바깥에 번외 경기로 더 큰 관심을 갖게 돼서 굉장히 저는 씁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나와서 우리 당의 후보와 정식으로 아름다운 경선을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정말 앞서가는 이재명 후보와 정말 우리의 이 마지막 대선을 한번 해볼 만한 승부수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건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한덕수 총리가 자격이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데 나라가 망하는 망징이라고 해요.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망하는 망징. 그게 뭐냐? 첫 번째, 외척이 발효할 때. 왜 그러냐면 이 외척이 발효한다는 것은 국가의 공익이 아니라 사익이 판칠 때 망한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이번에 다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뭐 목걸이를 받았다고 합니까? 뭐 백을 받았다고 합니까? 어쨌든 이러한 문제, 외척 발효하고 예. 이권 개입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외척 발효한 거고 또 하나가 추술 정치 아닙니까? 무속이 판쳤다는 거. 건진법사뿐만 아니라 천공이 막 등장하고 지금.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술독에 빠진 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술에 빠져서 국정을 멀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났는데 이걸 한덕수 총리가 알았을 것 같습니까? 몰랐을 것 같습니까? 알았어요. 다. 그러면 이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망징을 했는데 망하는 징조가 있었던 것을 한덕수 총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관했습니까? 같이 누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우리 또 김구식 교수님 같이 얘기해야 되겠네요. 국민이 대표를 뽑아서 이 대표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 책임졌습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보죠.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워낙 저는 반윤 중에 깃발 든 사람이에요. 우리 저 장동혁 의원님한테 얘기했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이태원 참사 159명 목숨이 앗아갔어요. 최혜병 우리 그 장병 목숨 앗아간 부분이라든가 잼버리 사고 나가지고 그다음에 부산 엑스포 다 실패했을 때 그때 장관이나 차관이나 물러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책임졌습니까? 저는 아까 우리 김병우 의원 얘기한 것처럼 염치가 없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망징이 있는 데에 있어서 국민의힘 친윤파들 다 알고 있었으니까 같이 술 먹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세울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왕의 가르침에 따라 술에 빠지지 않아서 천명을 받을 수 있었다. 은나라가 왜 망했냐? 술독에 빠져가지고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술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천명을 받아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얘기하는데 윤석열 정권 저는 술독에 빠졌다고 봅니다. 이걸 한덕수 총리도 다 알았을 텐데 이것을 간과하고 총리가 나온다?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총리가 지금 선거 중립성 지키고 관리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외척 바로 뭐 주술 뭐 할 말이 없어요. 인정하시잖아요. 인정하시잖아요. 우리 당에서는 우리 당 후보는 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잘못된 과거와 완전히 단호하게 절연할 수 있는 후보여야 되고 그 당이 그런 깃발 아래 똘똘 뭉쳐야만 이번 대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 가지고 계속 이미 직무정지를 넘어서 이제 파면돼 가지고 집에 가 있고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모르고 내란죄라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에요. 그 사람 뭐 홍준표 대표 말로는 뭐 시체 뜯어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해서 물론 뭐 국민들한테 그걸 계속 반복해서 뭐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우리 당으로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수세적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된 사람은 그 윤석열과 단호하게 절연하고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예. 올라가면 되는 거고요. 민주당도 선거운동할 때 그건 이제 그만 좀 써먹어요. 알겠습니다. 예. 너무 많이 써먹어요. 아니 한덕수 총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박성준 자꾸 아까부터 이렇게 우리 당 후보 가지고 열내실 필요가 없는 게 아니, 열 안 낸다니까요. 그 저 위협적인 후보가 나오면 열내셔도 괜찮은데 예.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뭐 그런 정도의 후보라면 굳이 열 안 내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저 이 나라를 김근식 아니 아니라 망가뜨렸다는 김근식 부분을 교수님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거 거죠. 예. 관련해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 당 후보들끼리 자꾸 그렇게 가르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까 우리 박성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만약에 계엄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당시에 장관이나 그 당시에 총리나 그 당시에 여당 대표 누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나는 책임이 없고 나는 괜찮은데 당신들은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한동훈 후보나 우리 김은수 후보나 뭐 한덕수 총리나 지금
그런 것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공과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저는 거기에 있어서는 똑같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자유로운데 당신들은 자유롭지 예. 못하니까 우리가 더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저는 그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끼리 자꾸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롭다 당신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공방으로 계속 가면서 예. 우리 경선이 이렇게 치러지는 것은 저는 맞지는 않는 것 김근식 같아요. 교수 수용하시겠어요, 이 발언? 아니 뭐 우리 당이 단합하고 예. 연합하고 다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랑 맞서서 대선을 치러한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씀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우리 당이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통령 파면되기 전날까지도 각하와 기각을 희망회를 돌렸던 수많은 우리 당원들과 또 친윤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헌법재판소에 8대 0으로 완전히 만장일치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단 하나의 반대 조항도 없었습니다. 예. 만장일치로 됐고 그걸 읽어보면 정치학 교과서처럼 잘 정리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지도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에 나갔던 친윤 세력들 이분들 한 번이라도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반성하겠습니다. 합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 두 분의 저런 목소리 높이는 언성에 우리가 이렇게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선 못 치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끊을 건 끊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 전제하에서 정말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윤상현 의원까지 합쳐서 윤상현 의원은 술을 많이 얻어먹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윤상현 의원의 그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다 모아서 좋은 후보 내세워서 정말 반면 빅텐트에서 우리 깃발 아래 이재명 대표가 대선 안 되겠다는 수많은 국민들 결집해서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의 원칙 없는 연합만 이야기하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예. 우리 김근식 교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얘기 좀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만 좀 하세요. 이제 그건. 그런데 선거는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지금 선거는 미래를 대통령 갖고 선거가 설명하는 게 이제 좋습니다. 있는데 누구를 평가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정부를 담당했던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는 선거가 대통령 선거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우리 후보의 비전과 철학도 물론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드리겠죠. 그렇지만 국민들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선거는 평가하는 겁니다. 누구를 평가하느냐? 정부와 여당을 평가하는 선거가 바로 대통령 선거고 총선이라는 거. 그 부분을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일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반성을 하시니까 그나마 듣기는 좋은데요. 그걸 정말로 국민의힘 전체가 반성하고 사죄하고 머리 조아려야 되는데 다 립서비스 아닙니까? 그리고 개별적으로 얘기하고 말고. 예. 저는 이 부분은 국민들도 윤석열에 대한 평가 선거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렇지만 이재명과 철학과 비전도 잘 들어주시라. 우리는 경청하겠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국민들 여러분들을 잘 섬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선거는 평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이번 대통령 선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반성과 사과가 없기 때문에 이번 대선이 계속 윤석열 정권 혹은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선거로 흐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도로 가면은 뭐 저희들이 필패죠. 그래서 우리 당의 경선을 통해서 우리 당의 후보로는 그러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주장하고는 그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윤석열과 같이 일체화시켜서 계엄을 공격하고 윤석열을 공격하고 우리 당을 공격하는 그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과 세력들 중심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없습니까?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 말씀하시는데 그 평가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어요. 파면당했어요. 자기 직을 수행하다 파면당한 만큼 창피한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않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형에서 애고될 수도 있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우리 국민들이 이미 평가를 끝났고 오히려 저는 6월 3일에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할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과연 지난 21대 후반부에 국회에 들어와서 그리고 22대 민주당을 장악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그만 울고 먹으시고 우리 국민들이 단호하게 눈을 부릅뜨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평가할 거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1분 있는데요. 1분 드리고 마무리 발언도 있으니까 그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분 쓰시겠습니까? 지금 김근식 교수께서 말씀 잘했는데 이제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어떤 평가뿐만 아니라 국가를 잘 이끌 수 있는 미래 비전에 대한 어떤 평가가 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 본질이 뭐냐. 윤석열 정권의
영구 집권 군사 쿠데타에 의한 조기 대선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간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다시 돌아가면은 이걸 국가 정상화를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것을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치를 누가 들 수 있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